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더 오를 날이 올까요?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뒤쪽에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USDC 최근 들어서 신규 발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뒷단에서 이제 많이 사고 있겠죠.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최대 거래소가 영국으로 가서 코인 담보대출 서비스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담보로 받는 코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USDC를 빌릴 수 있다. 근데요, 여기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지금 소음이 제가 볼 때 너무 많거든요. 본질에만 집중해서 보는 어떻게 보면 좀 방법을 제시를 할 겁니다. 코인베이스는 당연히 친코인이겠죠. 거래소니까. 근데 JP모건은 실은 반코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실제로 코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는 행동은 똑같네요. JP모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담보대출, 골드만삭스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을 싫어하지만 담보로 받고 대출로 해서 이제 영업 활동을 하는 거죠. 이자 받고 중간에 예대 마진을 가져가고 수수료를 가져가겠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아시다시피 분명히 반코인 국가입니다. 근데요, 재밌는 것은 이런 기사를 볼 때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요. 왜? 반코인인데 홍콩은 어디입니까? 영국령입니까? 넘어간 지 이제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97년도. 홍콩은 중국입니다. 중국에 있는 코인 거래소 해시키죠. 상하이에 있는 상업은행, 여기는 당연히 상하이는 중국 맞죠? 협력해서 비자 카드와 신용카드를 출시를 했다. 누가? 홍콩 거래소가. 중국에 있는 은행이 협력해서 뭘 했다고요? 미국 신용카드 비자 카드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결제는 법정화폐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있다가 이제 빚 같은 거 이제 쓴 거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환 물건 산 값은요, 코인 또는 법정화폐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 코인이 살짝이 이름을 올립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코인을 사고 팔고 채굴 금지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코인 매매, 채굴 지금 다 금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 땅에서 떡하니 벌어지고 있는 지금 홍콩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파는 것뿐만 아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다, 수탁 사업이다, 이제 코인으로 결제도 하네요. 이거는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눈속임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거 코인 마음에는 안 들어. JP모건 이거 마음에는 안 들어.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조심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홍콩의 증선위, 증권선물위원회, SEC와 CFTC를 여기 규제기관 홍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토큰화 투자 상품 2차 시장 거래를 시범적으로 허용을 하겠다. 홍콩 내 디지털 자산 거래를 어떻게 한다고요? 활성화시키겠다. 관련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겠다. 그 첫 번째로 그러니까 자산 토큰화, 첫 번째로 머니마켓 펀드를 토큰화 시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토큰화 한다고 해서 기존에 안 팔렸던 게, 인기 없었던 게 그냥 마법처럼 팔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온도 파이낸스부터 해서 코인베이스다, 저기 크라켄이다, 자산 토큰화를 할 때요, 유명한 기업의 주식부터 토큰화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국채, 그러니까 원래부터 수요가 있는데 그것을 토큰화 위에 얹어서 팔아보는 지금 테스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은 아닙니다. 미 국채 또는 MMF, 이거는 수요가 있으니까 그것부터 미국이든 중국이든 지금 홍콩이든 먼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품의 범위를 어떻게 하겠다? 확대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토큰화 할 수 있는 거, 기존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 이제 점차적으로 넓혀가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조용히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것 치고는 매우 적극적이죠. 이더리움 ETF가 홍콩에서 더 미국보다 더 먼저 승인됐던 거 아십니까? 결국은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요, 불확실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둘 다 맞아요. 그럼 뭐가 맞습니까? 알려줘라. 확실하게 알려줘라. 둘 다 맞다니까요. 둘 다 팩트예요. 둘 다 맞는데 결국에는 불확실하지만 본인이 봤을 때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은,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방향성의 베팅을 하는 게 이게 투자거든요. 지금 이란 전쟁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 아직 그 종전 휴전 애매하잖아요. 유가 여전히 높죠. 물가 이렇게 가만히 두면 이제 물가가 이제 하늘 위로 이제 날아가게 생긴 거죠. 법 통과 계속 지연되고 있죠. 시장구조법. 중국은 금지하고 있다니까요. 본토에서. 그렇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 애매한 휴전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요. 유가가 여기서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러니까 유가가 전쟁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왜? 시간도 너무 걸리고 배럴당 $60는 잡을 때 어려워요. 근데 한 $80, $90 혹은 이제 $80 전후 더 떨어지면 $70 이전보다는 전 높아질 거라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반기에 분명히 제가 볼 때 최소한 2번 이상은 할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이제 연준 의장 바뀌면 법이 저는 통과가 될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말로는 금지하잖아요. 근데 뒷단에서는 뭔가 지금 꾸역꾸역 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저 역시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는 그냥 베팅을 한 사람일 뿐이지, 이걸 보시고 나는 부정적이야. 그럼 부정적인 거에 맞게 그냥 투자를 하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추면 이제 단기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맞으면 아주 큰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틀리면 전액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당연히 코인 투자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지면 그게 전 투자의 최소한의 자격이다. 근데 손해는 싫고 오래 참아야 되는 것도 싫고 나는 그냥 안전하게 손해 안 보고 사자마자 폭등,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전쟁, 팬데믹 시즌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투자자로서 굉장히 힘든 그 시즌이 맞죠. 근데 저는 이미 정해져 있는 방향성을 훨씬 더 가속화시켰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온라인 있었죠. 근데 비대면이 그 팬데믹 이후로 많이 급속히 퍼졌지 않습니까? 전쟁 이후로 지금 무기한 선물이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어요. 무기한 선물 왜 할까요? 기존의 전통 거래소에서 금이나 은이나 석유나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데 선물로 문을 닫네요. 저녁 시간에도 안 하고 주말에도 안 하고 공휴일에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금 정산하면 내 돈 받는데 며칠 걸리네요.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바이낸스 쪽으로 무기한 선물이 코인베이스 쪽으로 기존에 있던 코인 거래소 쪽 선물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죠. 하이퍼 리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죠. 지금 그러니까 전쟁 전에 비해서 무기한 선물 거래량이 300%가 증가한 거예요. 그럼 바이낸스는 수익률, 이거 수수료 버는 거 아닙니까? 많이 늘었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전통 자산 시장에서도 이제는 24시간 접근이 가능하다. 기존에 못 샀던 서비스, 경험하지 못했던 서비스, 실시간 정산, 이걸 바이낸스가 제공하니까 그 수수료를 지금 어떻게 보면 전통 시장에서 끌어오고 있는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없었던 트렌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가속화 확장된 것이다. 원래 있었던 걸 전 뭐라고 보냐? 그들이 수십 년간 철저히 준비해온 디지털 경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세계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코인판입니다. 방향성이 제가 얘기를 드렸죠. 연중무휴 이제 거래가 됩니다. 실시간 정산이 됩니다. 수수료는 너무너무 쌉니다. 이거 안 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아직은 주 5일제가 있지만 주 4.5일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주 4일제까지 당연히 전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AI다, 로봇이다. 결국 방향성은요. 지금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예로 들었지만 AI랑 크립토예요. 이건 저는 확정적인 미래 산업인과 동시에
전 세계의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지만 이 전쟁에서 저는 필수 도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뭐가요? AI랑 크립토가요. 샤플링크 게이밍이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그 이더리움 많이 사놓고 있는 그 회사 대표가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나쁘지 않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요. 상승장에서는 주가도 오르고 근데 뭐 당연히 코인 가격도 오르고 모두가 해피한 시즌이죠. 근데 하락 시에도 스테이킹을 통해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 상승장은 뭐 걱정이 될 게 없고요. 뭐 다 오르니까. 하락장에 왔을 때 샤프링크에서 스테이킹을 통해서 수익을 유지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스테이킹하면 이자를 뭘로 받습니까? 달러로 받습니까? 이더리움으로 받아요. 이더리움. 솔라나를 스테이킹하면 솔라나로 받고 코스모스를 스테이킹하면 코스모스로 보통은 받습니다. 문제가 있죠. 하락장에서는 뭐 비트도 많이 뭐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수 있지만 알트코인은 뭐 마이너스 뭐 70%, 뭐 8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로 코인을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하락장 그 스테이킹 이자가 성에 안 차는 거죠. 많이 이제 떨어진 코인을 받으니까. 그러면 하락장이나 지금 이렇게 긴 조정이 발생했을 때 뭐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난 앞으로 한 20년, 30년 일할 수 있다. 이런 분들 꾸준히 원화채굴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은퇴에 가까워졌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하락장, 조정장 요때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가? 더 정확히는 미리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지금 이제 하락장이 이렇게 좀 오래 지속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락장에서의 사실 현금 흐름은요. 하락장에서 준비하면 당연히 늦습니다. 상승장에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정확히는 이제 상승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판매를 하고 이제 자산을 다 처분을 하고 그 자산 배분을 적정히 실은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금이다 달러로 해칭을 해 놓으실 수도 있고 예적금에 좀 맡겨 놓으실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MMF 쪽에 그냥 뭐 몇 프로 이자 받으면서 아니면 배당 주식에 또는 뭐 부동산 월세 등등 본인께서 선호하시는 걸로 이걸 미리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코인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지만 이제 상승장에 물을 익었을 때 그때는 이걸 팔고 하락장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상승장에서 수익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반대로 상승장 수익은 지금 같은 하락과 조정 매수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잘 버틸 수 있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 2만 개만 더 사면 블랙락을 추월할 것이다. 스트래터지가 78만 개, 이제 블랙락은 뭐 79만 8천 개. 그러면 이제 한 18,000개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17,000개. 근데 이것도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스트래터지의 대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뱅가드, 제인 스트리트,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리트예요. 그러니까 갸가 갸입니다. 스트래터지가 사든 이 지금 뱅가드는 안 사지만 블랙락이 사든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뱅가드, 블랙락, 제인 스트리트, 스테이트 스트리트, 또 모건 스탠리 이런 친구들이 그냥 저거 합쳐서 한 180만 개, 170만 개 비트코인 그냥 들고 있다. 갸가 갸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은 누가 더 많이 들고 있냐 보다는 얘네들의 꿍꿍이가 뭘까? 요게 저는 훨씬 더 유효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얘기를 뒤쪽에서 드릴 겁니다. 무디스 아시죠? 신용평가 회사.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은행 위협이 제한적이야. 근데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래 시간이 지나면 이거 뭐 자산 토큰화다. 그다음에 은행의 예금 기반 예대 마진 이거 약화시키고 대출 능력 감소로 이어질 것 같은데 신용평가사가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근데 장기적으로 가면 은행한테 이거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다는 겁니까? 안 괜찮다라고 하는 걸까요? 클래리티법은 여전히 의회에서 표류 중이죠.
제가요, 이 얘기를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전이 될까요? 확전이 될까요?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이 될까요? 폐쇄가 될까요? 돈은 누가 받을까요? 누가 통제할까요? 시장 구조법은 통과가 되는 겁니까? 불발이 되는 겁니까? 지연이 되는 겁니까? 영원히 표류만 할 겁니까? 이거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미래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일이 맞추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왜? 좋은 질문은 이 사건 사고들이 다 지난 다음에 결국 어디로 갈까? 요게 좀 포인트라고 봐요.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언제 열려? 누가 뭐 통제권을 갖고 뭐 이거 통행료는 뭐 디지털 위안화야, 비트코인이야, 이거 뭐야 이게? 이거 못 맞추거든요. 근데요, 이란의 수석 부통령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에는 비용이 따른다. 저는 이거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게요, 해협의 안전은 대가 없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란의 석유 수출을 너희들이 제한했어? 그러면 다른 나라도 무상으로 안전을 누릴 거라 기대하면 안 되지. 니들이 우리 먹고 살 길을 막았어? 그럼 나도 니들 공격할 거야. 지금 이런 얘기죠. 선택은 분명하다. 모든 국가의 자유로운 석유 시장을 보장하든지 아니면 모두가 막대하게, 그러니까 이건 뭐 너 죽고 나 죽고 해보든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는요, 이 모든 것의 방향성, 실체는 하반기에 구체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유무역은 끝났다잖아요. 우리가 공짜로 세계 경찰 노릇해줬던 거 이제 없다지 않습니까? 동맹국이 있습니까? 지금 유럽이 동맹국 맞습니까? 일본, 한국 뭐 일단 가져와봐. 돈 한 몇백 조 일단 내놓고 시작해봐. 이제는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각자 도생의 시대인 거죠. 해협을 통행한다고 돈 내. 지금 이란도 지금 제가 볼 때 쉽게 포기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요, 저는 일단 그 하반기에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데요. 이거 분명히 클리어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예상을 굳이 짧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전 애매한 종전을 계속 얘기를 드렸죠. 절대 미중 관세 전쟁 때 부딪혔습니까? 핵폭탄 서로 막 날렸습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결국 낮추기 위해서 올렸다. 지금 유가도 전 마찬가지로 봐요. 지금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애매한 종전을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해서 이룰 거라고 봅니다. 특히 4월 말, 5월 중순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 전에 이거 어떤 식으로든 끝내야 돼요. 그리고 물가가요. 중물가. 이 중물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물가라고 한다면 조금 여기서 좀 낮아지긴 할 거예요. 근데 CPI로 치면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생각하는 뭐 2% 이하 제가 볼 땐 어렵고요.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어느 정도의 높은 물가를 용인합니다. 빚이 많은데 물가 돈 찍어서 이거 좀 희석시켜야 되거든요. 금리도 이전 대비한 제로 금리는 불가능합니다. 뭐 0%, 뭐 0%, 0.5% 이런 거 안 되고요. 다만 중금리, 그러니까 금리를 여기서 몇 차례 더 낮출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로 금리까지 기대하시면 안 된다. 시장구조법을 비롯해서 제가 뒤쪽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코인 관련된 법이 지금 줄줄이 8개가 줄을 서 있습니다. 저는 이게 통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멋진 일이 전 벌어질 거라 보거든요. 시장구조법 포함한 총 8개의 코인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뭐 언론상에 잘 다뤄지는지 모르겠어요. 패키지로 묶어서 동시에 이걸 뭐 이제 굳이 표현을, 이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날치기 통과를 제가 볼 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공화당의 기본적인 계획은 기본법이 뭐냐면 미국의 국가수권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보안, 국가의 안전, 국방에 들어가는 법과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법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비트코인 관련된 법을 끼워 넣기, 지금 날치기 통과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야 애매한 거 그냥 이제 같이 그냥 통과시켜 버리는 게 실은 쉽거든요. 민감한 법과 같은 경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미국의 국가수권법, 뭐 NDAA라고 합니다.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라고 해서 미국의 국방 예산 정책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
이게 이제 10월 전에 9월 말에 이걸 무조건 통과를 시켜요. 내년 거를. 지금 올해 9월까지 이걸 항상 매년 반드시 통과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 지금 예산을 엄청 늘렸다. 보신 적 있죠? 1조 달러에서 1.5조 달러로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지금 예산을, 국방 예산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지금 올렸어요. 이거는 뭐 통과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필수 법안이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민감하고 어려운 것들 여기다가 이제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같이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근데요, 총 8개 코인 관련법 제가 얘기 드릴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인이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은행들도 여기 다 지금 관련돼 있어요. 근데 왜 금융 관련된 법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국방법, 국방과 관련된 법에 왜 여기서 지금 물을 여기 쪽에 타려고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니어스법 작년에 통과가 됐었죠. 왜 양당이 모두 합의하에 통과를 했을까? 민주당 코인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니어스법이 가만 들어보면 달러 패권을 수호하고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민주당에서 반대할 명분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공화당에서 지금 그 이란에서 호르무즈 맞고 뭐 통행료 받는다. 지금 이게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났죠. 통행료 근데 과거에 뭔 얘기를 했습니까? 통행료를 뭘로 내라고 했습니까? 디지털 위안화로 내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내든지. 이거는 미국에서 봐줄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과거 이러면 바로 이제 전쟁에서 본때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화폐 이런 거 건드리면 미국이 가만 안 있습니다. 전쟁이 났잖아요. 근데 이거 봐라. 지금 디지털 위안화 비트코인으로 스위프트 막 이거 다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블록체인 레일에다 지금 화폐를 니들이 주고받고 한다고? 그럼 공화당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거 봐라.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안 하니까 비트코인 안 하고 지금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거 더 서둘러야 된다. 내가 얘기했니 안 했니?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먼저 안 하면 중국이 하고 러시아가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니까. 이 얘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할 것이다. 이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미국에서 그 비트코인은 국가 안보 자산으로 지금 채택을 한 겁니다. 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플랜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게임 이론이라고 했어요. 게임 이론은 한마디로 뭐 죄수의 딜레마. 그러니까 쟤가 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무기. 중국이 핵무기 하고 러시아가 핵무기 하면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없으면 핵이 없고 쟤들이 있으면 나는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지금 이 핵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냥 비유로 비트코인을 디지털 핵무기예요. 니들이 이거 반대하면 민주당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중국이 한대니까 이거 하면 우리 가는 거야. 우리는 막심한 손에 달러 패권 놓치고 니들이 지금 월가 지금까지 100년간 먹고 살았던 게 지금 뭐야? 달러 헤게모니 아니야? 달러 패권 아니야? 근데 니들이 지금 비트코인 이거 그냥 중국한테 하도록 내버려 두면 디지털 위안화뿐만이 아니고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엄청난 국가의 손실을 본다니까. 근데 니들이 이걸 반대한다고? 국가의 보안 자산이라니까. 안보 자산이라니까. 이걸 니들이 반대? 또 아까 느낌 오십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달러 패권 이거 니들 반대하면 안 되는 거야. 비트코인도 지금 뭐라고요? 국가 안보 자산이 이거 없으면 야 우리 안 돼. 야 러시아 중국 지금 벼르고 있어.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지. 지금 이 논리로 지금 이 8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서 통과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회계년도 국가수권법이 일부 수정안 형태로 포함이 되거나 그러니까 8개가 줄줄이 다 통과될 수도 있고 따로따로 각계 전투를 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올 상반기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뭐냐면 상반기 내에 최대한 많은 코인 관련된 법, 시장 구조법 포함 통과를 시킬 것이다. 수정을 시키든 국가수권법에 일부 붙여가지고라도 상반기에 최대한 많이 통과시키는 거 이게 이란이에요. 이 안까지 저는 쉽게 가지는 않을 거라 보지만 만약에 이란에서 몇 개 통과가 안 된 법도 있겠죠. 이런 법은 9월 말 요때 이제 NDA에 국가수권법에 집어넣어. 그냥 옆에다가 얹어서 날치기 통과로
할 것을 계획 중에 있는 거예요. 8개 법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Clarity 법안, 뭐 이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이게 1번입니다. 2번, 지니어스법. 지니어스법 통과된 거 아니에요? 통과됐죠. 이미 통과됐는데 여기에 세부 시행령,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1대1로 현금 예치금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일부 시행령을 바꾸는 것을 지금 이거 이제 수정안을 집어넣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비트코인 전략 비축법, 일명 루미스 법안이라고 합니다. 5년간 100만 개를 사서 뭐한다?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 20년간 팔지 않겠다.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100만 개를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서 안 샀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사버린다? 이걸 가지고 우리 달러 패권을 우회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심한 손해를 미국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다. 핵무기 생각하시면 핵무기.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공상소설이 아니고 진짜라고 보는 거예요. 진짜 이걸 계획을 현실화시킬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CBDC 반대법. 이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CBDC 싫다. 연준 이거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가 parity 법안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 200달러 미만으로 소액 결제를 할 때 양도세를 면제하겠다. 스테이블 코인도 가격 변동폭이 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폭 1% 미만에서 이제 1대1 패깅이 이제 좀 깨질 때가 있잖아요. 1달러. 그러니까 어쨌든 200달러 미만 한 30만 원 미만은 이거 뭐 세금 내지 말자. 그냥 실생활에서 스테이블 코인 많이 쓰자. 여섯 번째는 디지털 자산 수탁자 요구 사항입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이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의하고 고객의 자산을 거래소 자산과 엄격히 분리합니다. FTX 니들 봤지? 야 그거 박살났잖아. 그러니까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을 해줄게. 이게요 노골적으로 JP모건 지금 그 어딥니까? 미국의 그 수탁으로 제일 큰 첫 번째 은행 그 어딥니까? 이름 까먹었네. JP모건의 어찌됐건 은행의 수탁기관에 매우 매우 유리한 법이에요. 이게. 그럼 누가 불리한지 아십니까? 거래소에 불리해요. 시장구조법보다 통과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구조법도 저는 높다고 봐요. 한 60% 보거든요. 이건 70% 80%예요. 왜? 아니 JP모건에 매일 자기들이 이거 코인 내가 다 코인부터 디지털 뭐 토큰화된 자산 나한테 싹 들고 오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금융기관 디지털 자산 활동 허용법. 이건 더 노골적이에요. 은행 지주회사가 비트코인 관련 활동을 은행의 업무 일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다. 쉽게 말합니다. 은행 업무가요. 코인까지도 크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디지털 자산 싹 이제는 은행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코인 뭐 ETF 판매 당연하고요. 뭐 대출 담보로 받고 대출 뭐 이자 받고 수탁하는 모든 업무를 이제 누구 업무다? 은행 업무인 것을 법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누가 유리할까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웰스파고 압도적으로 유리해지는 거고 실은 이것도 거래소에는 그렇게 좋을 건 없습니다. 이 느낌 오십니까? 여덟 번째는 이제 코인 뭐 암호 그 자금 세탁 방지 AML이라고 해서 KYC 고객 확인. 생각해 보시면 패키지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은 이유가 지금 뭐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 여기 이제 쌍방 합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JP모건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법이 생각보다 꽤 있네요. 1번 시장 구조법도 제가 JP모건에 분명 유리하다라고 얘기 드렸죠. 자산 토큰화 근거 영업 허가증이 나야 뭘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엘리자베스 워런과 제이미 다이먼 종필이 형은요 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요. 어차피 코인판 이거 못 막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략이 뭐냐?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공화당, 민주당, 이제 JP모건, 트럼프 행정부가 서로 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못 막네. 그러면 법 통과 내가 마지못해서 그 데드라인 갈 때까지 내가 통과를 시켜 마지막에 드리지만 대신에 받아낼 거는 싹 내가 뽑아 먹겠다.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JP모건이.
아시겠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법 패키지로 묶어서 이거 지금 통과를 하려고 뒷단에서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뒷단에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4년 주기설을 신봉하시는 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올해 내내 재미없고 한 3년 후에나 상승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전쟁이 막 커집니다. 확전이 돼서 뭐 유가가 150달러, 200달러. 가만히 생각, 그거 완전 뭐 거의 아마겟돈 나오는 거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당연하고. 모건 스탠리랑 찰스 슈왑도 이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 운용사 은행이거든요. 왜 이렇게 서둘러서 비트코인에 늦었습니다. 고객님 제일 싼 수수료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찰스 슈왑. 저는 ETF 말고 일단 실물을 보관할 수 있게 찰스 슈왑 그 계좌에서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지금 수수료 비싸게 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서둘러서 지금 막판 열차 탔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JP 모건은 다시 얘기 드리지만 바보가 아닙니다. 법이 통과가 됐는데 한 3년 후에 오를 것이다. 뭐 4년 주기 얘기하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막 물가는 막 치솟는데 경기 침체 오고 굳이 지금 이렇게 지금 JP 모건이 나서서 협상을 하고 코인을 준비하고 뭐 담보대출 받고 뭐 ETF를 판매한다?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닐 것이다. 왜 본질을 꿰뚫으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가능할 수도 있는지 조금은 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내에 이 법안들이 최종 패키지로 처리될 확률 뭐 50%, 60%.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뭐 압도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재미없는 거예요. 여기 폴리마켓도 보면 뭐 여전히 뭐 50%, 60%뭐 높을 땐 7, 80% 같지만 지금 다시 좀 떨어져 있거든요. 상원 은행위원회 뭐 마크업이 지금 4월 달에 예정이 돼 있고 8월은 이제 방학입니다. 8월 전에 6월에서 7월. 그래서 요게 이제 데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이제 타임라인 예상입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 은행이 마크업 해야 돼요. 은행이 마크업. 이게 먼저. 그 다음에 5월 말까지 해서는 미국 상원 전체 표결입니다. 요거 이제 필수입니다. 5월 말까지 상원을 통과를 시키고 전체로 그 다음 미국의 하원을 한번 갔다 와야 돼요. 다시 법안 조정하고 그 다음 이제 최종 수정 최종 이제 그 법 완성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서명함이 끝입니다. 이게 언제까지라고요? 저는 이제 6월 말까지 될 확률을 저는 여전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늦어져도 7월 말, 8월 넘어가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6월 말, 7월 말이라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실은 계속 드렸다. 지금 다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지금 사실 큰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마음은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핵심 전략은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명확성 그리고 유동성. 제가 본질이 두 개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죠. 하나는 명확성, 하나는 유동성. 굳이 따지면 전 유동성이 더 크다고 봐요. 어찌됐건. 근데 이 두 개가요. 지금 제가 플러스가 아니고 좀 곱하기로 했죠. 폭발합니다. 이 두 개가 만나는 순간 산에다 식초에다가 뭐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냥 막 터져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폭발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시면 안 되는 거죠. 팔긴 왜 팝니까? 좋은 코인들 있으면 꾸준히 사 모으셔야 되죠. 돈 버는 이제 필수고. 저는 이제 구글 제미니 요즘에 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너가 지금 얘기했던 그 8가지 패키지 법 내가 알았어. 무슨 내용인지. 근데 이 법이 통과가 된다고 쳐볼게. 그리고 여기 이제 미국에서 은행 규제 완화부터 해서 금리 인하 돈 찍는 거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유통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든요. AI 에이전트들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유동성과 명확성이 만나면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한번 얘기해봐. 했더니 단기 시나리오 법 통과 직후 6개월까지 강력한 유동성 쇼크는 유동성이 막 그냥 댐 터지듯이 터졌을 때랑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오버슈팅 나올 수 있다. 근데 한번 논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급 부족 현상. 비트코인 공급 부족하다. 아까 제가 은행 얘기 드렸잖아요. 은행이 영업 허가증 받아서 이제 제대로 고객들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은 약간 일반인보다 기관도 있고요. 큰 손들의 매수 주문을 처리하려면 은행들 자산 토큰 아까 스테이블 코인 이게 다 맞물리는 겁니다.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긁어 모으기 시작하죠. 큰 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쏟아져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국가 전략 비축 자산 비트코인 산다라고 얘기 드렸던 기억하십니까? 요게 이제 맞물리면 100만 개를 산다니까요. 그러면 1년에 20만 개씩 국가에서 사버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포모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씨가 마르면서 가격이 수직 상승할 수도 있다. 저는 진짜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포모의 극치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불안해서 안 샀던 우리 구독자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반인 기준으로 비트코인 에이씨 그거 야 국가에서 그거 인정하겠어? 이런 사람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은행 창구에서 아니면 증권사 창구에서 내 계좌 그대로 살 수 있다? 그러면 많이 살 수 있죠. 가격이 치솟으면 특히. 그리고 저는 삼전 닉스를 방불케 할 수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일시적인 눌림목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삼전 닉스라고 해서 무조건 막 그냥 달나라만 갔습니까? 전쟁 나오니까 좀 이제 출렁출렁 했잖아요. 비슷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삼전 하이닉스가요. 지금 몇 년을 지긋지긋하게 조정을 했는지 한번 차트를 보시면 이게 말이 안 나오는 차트입니다. 저는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삼전 닉스의 직원들도 놀랄 것 같은데요.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고? 이게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동안 오랫동안 긴 조정과 긴 횡보, 긴 하락 장세를 견뎠기 때문에 반도체 뭐 사이클과 뭐 미국발 여러 가지 수요가 폭발하면서 좀 터졌잖아요. 코인은 다를까요? 오래 움츠렸다면 상승은 더 높고 당연히 더 오래 가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지극히 정상이죠. 저는 원래 작년에 왔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밑장 빼면 이 조정 좀 더 길게 갔던 거죠. 그럼 힘을 비축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버블 통과가 되고 6개월. 요거 놓치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 제가 볼 때 다 수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인이 폭등하는 현상을 심지어 평생 못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왜? 이제는 리테일이 문제가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아니고 기관들이 영업 허가증 받고 은행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업 마케팅 좀 할까요?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냐? 1년, 2년, 3년을 놓고 봤을 때 디지털 금으로 안착을 하고 변동성은 좀 줄어들 것이다.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데 대신에 화끈한 맛은 없을까? 지금 이런 얘기예요. 비트코인 이제 위험한 투기 자산에서 포트폴리오의 필수 편입 자산 401k 뭐 퇴직연금 뭐 국민연금 저기 어딥니까? 국부펀드 무조건 땡 퍼센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연기금 보험사 초거대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총이 금의 절반 수준. 뭐 1년, 3년이면 절반 갈 수 있는데 5년, 10년이면 전 금 당연히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의 하향 안정화. 은행권의 유동성. 은행들이 뭐 자금 굴리는 자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보관하고 이렇게 대신 브로커리지 유동성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지겠죠. 지금까지의 코인 시장은 찰랑찰랑 무슨 세숫대에 물 받아놓고 서로 누가 더 많이 벌었냐 지금 이거였다면 이제부터는 저수지를 넘어서 이제 큰 강이 되는 거잖아요. 수조원 때 거래를 해도 가격이 들쑥날쑥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4년 주기의 반감기 패턴보다는 제도권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이 가격을 결정을 하고 우상향 장기 곡선. 전 그냥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비트코인은 S&P 500 지수 연평균 대략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과거 한 100년 차트 보시면 그거 한 2배 보는 거예요. 그냥 연평균 한 20%, 많으면 25%. 평균입니다. 평균이라고 하면 올해 200% 올랐다가 내년 반토막, 3토막 났다가 3토막은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들쑥날쑥 하면서 그냥 평균적으로 25% 연평균 2% 3% 이런 느낌으로 꾸준히 갈 것이다. 이렇게 해야 월가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뭐 파생상품 팔면서. 그러면 우리의 질문. 알트코인도 투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알트코인 어떻게 될까요? 시장 구조법이 통과가 되면 제가 예전에도 드렸던 얘기입니다. 비트가 유리할까요? 알트가 더 유리할까요? 시장 구조법 영어로 뭡니까? clarity죠. clarity가 명확성 아닙니까?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명확성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악랄했던 게리 겐슬러도 비트는 안 건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클래리티법은 비트코인이 아니고 비트코인 당연히 유리하죠. 그 아까 그 JP 모건 영업 비트코인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실은 수에는 알트가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알트에 유리할 수 있냐? 100만 불짜리 질문이죠. 저는 SEC에서 친히 이건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라 봐요. 16개 코인을 콕 집어서 얘네들 증권 아니야 했잖아요. 얘네 디지털 상품이야.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저는 그 뭐 코인 다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총이 크고 특히 미국 그 현물로 ETF가 승인이 이미 돼 있는 알트들이 있습니다. 시총 큰 거죠, 보통은. 그리고 승인이 될 확률이 높은 코인도 있어요. 요 코인들 저는 적지 않게 뭐 저는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잘 모르시면 또 이제 뭐 알트 또 올린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면 그냥 비트 위주로 마시면 돼요. 손해를 보기가 정말 힘드실 거예요. 뭐 저 꼭지에 사서 바닥에 팔지 않는 이상 위험을 난 좀 선호한다. 4대 천왕. 비트 이더 XRP 솔라나 요 순서입니다. 비트 이더 XRP 솔라나.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씩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이제 더해주면 좋겠다. 상반기 아마 모르겠어요. 뭐 4월 이제 뭐 5월 6월 남았죠. 전 상승장이 시작이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상승 좀 했다고 뭐 마이너스 80%가 마이너스 한 30% 됐다고 바로 파실 겁니까? 전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보고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매도 시점 코인마다 다릅니다. 코인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저는 매도 시점을 제가 나중에 지표를 보고 얘기 드릴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는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 보고 있어요. 이게 당연히 뒤로 막 몇 개월 이제 밀리고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잡는 건 어렵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이것들 보여드린 게 판이 이렇게 짜졌구나. 뒷단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잘 모르면 그냥 비트만 하시면 되고 조금 나는 뭐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요. 제가 볼 때 이제는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물론 피마르는 한 주 하루하루지만 길게 놓고 보시면 잡을 때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